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은 무릎 관절을 가지고 우리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저는 진행을 맡은 PT하는 물리치료사 송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영규입니다. 저는 이거 소개는 어색한데. 저는 홍웅표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홍웅표를 쳐보세요. 오, 저 아, 퍼스피지오 운영하고 있고 청주 오송역 퍼피짐 지금 한 3주 됐어요. 지금 오픈한 지.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 없으실 텐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무릎 관절염 그리고 또 퇴행성 이제 관절염도 어찌 보면 퇴행성이다 보니까 이제 연골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무릎 관절염과 연골 퇴행에 관련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릎 관절염 그리고 또 연골이 마모된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퇴행성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은 리스크 팩터, 이제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이 짝다리 잡는다던가 정렬이 옳지 않다 또는 이제 발의 아치가 무너져서 그렇다 등등의 이러한 이제 이 부하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이 관절염과 연골 마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네, 살을 찝는다고 연골이 마모된다는 이야기랑 골반 네, 정렬이나 형발이라고 네. 해서 무릎 연골이 마모된다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너무 있습니다. 과학적인 네.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연구들 보면은 실제로 이런 그 부하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메카니컬한 요소보다는 그 다른 이제 유전적인 요소 혹은 이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대사죠. 그렇죠. 대사적 맞아. 역시 용규쌤. 대사적 요인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 솔직히 병원에서 우리가 관절염 환자분들 보면은 비만보다는 오히려 여성분들 보면은 되게 말랐는데 관절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대사적인 부분이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사실 방금 이제, 그럴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 관절염이나 무릎 아픈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쿼트나 좀 네네. 아니면 좀 하여튼 이 무릎을 좀 굽히는 네네. 그러한, 그런 거 들어갈 때는 이제 정렬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아, 있고요. 또 또, 그래요. 와. 이 쪼그려 앉기 또는 네. 앞바다리, 특히 대한민국 아, 사람들. 그거 많이 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거를 좀 많이 탓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픽을 넣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건 많이 네. 들어봤어요. 쪼그려 앉기, 깊게 쪼그려 앉으면은 관절에 음.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저기 웅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옛날에는 그냥 막 그런 정렬이나 막 운동 역학 때문에 이렇게 막 기계적인 마모가 이런 관절염이나 연골 퇴행을 촉진시키는 줄 알았는데 계속 논문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요인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어떤 특히 비만이나 이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의 여부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뭐 역학적인 요인 외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어떤 연골의 어떤 기계적인 마모에서 이렇게 유발되는 것으로 간주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OA나 연골 퇴행이 연골뿐만 아니라 뼈나 활막에서 뭔가 염증 매개체가 더 이렇게 방출되는 그 메커니즘이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연골이라는 게 이제 시노비얼 조인트잖아요. 이 조인트 안에서 뭐라 해야 되냐, 이 움직여서 로딩이 적당하게 들어가서 얘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한 언밸런스로 인해서 또 나타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오히려 안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운동선수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마모 정도나 예민감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메커니컬한 요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관절은 부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하를 줘야 이게 압박 때문에 부하를 통해서 이게 영양분이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건데 이 음, 부하가 없으면 영양분이 이게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도 잘 일어나고 왜냐면은 안에 있는 안 좋은 썩은 것들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디스크도 우리 구부리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는 맥락으로는 뭐 쪼그려 앉기로나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는 앞바다리 많이 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제 회원님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스쿼트 하는 거 보여줄 때, 막 딥스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해도 되죠? 해도 무조건 해도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 없죠. 근데 이제 너무 두려워하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 음, 심리적인 부분만 없으면은 하는 게 오히려 좋죠. 그렇죠. 저도 사실 선생님도 시키는 시키지 편이에요. 않나요? 그렇죠. 예, 저도, 예, 잘하면 이제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딥스쿼트를 시키진 않지만 점점 내려가서 하다 보면 이제 딥스쿼트 한번 성공하시면 그때부터 알아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무게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하적인 것들이 아니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 퇴행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 퇴행성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나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퇴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진짜 뭔가 노화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연골에 그 동화 적용보다 이화 적용이 많을 때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를 흡수하고 그 부하를 내가 견디고 다시 견딘 부하를 이게 부하를 통해서 조직이 다시 생성되고 이런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리모델링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점점 이제 연골 자체의 어떤 조직적인 손상이 나타나는 거죠. 손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 본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회복이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음, 예를 들어서 뭐 네 발부스가 있으면 실제로 네 OA 확률도 증가하고 뭐 고관절 이형성증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에 어떤 진짜 실제로 결함이 있으면 어떤 그런 조금 로딩에 더 약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운동이나 다양한 건강 자체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동화작용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장 최우선 순위로 고려를 해야겠죠. 네. 네. 그, 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태양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아, 태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태양이 음.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용어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바꿀 수가 음, 없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연규 쌤이 말하는 것처럼 이화작용이 동화작용부터 이렇게 증가되는 시점인데 이게 어느 때부터 이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막 DNA 유전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통 이제 이 무릎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또 질문이 어떤 거냐면 젊을 때부터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아,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 무게에 대한 부하에 대한 한도를 넘기게 되면
오히려 이 이 연골의 변화 또는 이제 관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고 또 계속 이제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아껴놔야 되고 그래 이 잘 아껴놔야만이 이 나이가 이제 충분히 들어서도 잘 쓸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또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 아끼면 진짜 똥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끼면 음, 똥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써야 몸이 우리 그 컵 이론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물컵 이론. 물컵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 그 무릎 관절도 핵심인 것 같아요. 아끼면은 이제 한 번에 물 넣다가 깨지잖아요. 넘치잖아요. 똥 됩니다. 아끼지 마세요. 물론 이제 무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음. 좀 무릎이 좀 뭐 열감이 있다? 다음날 쉬어야죠. 다음날 또 운동하면 당연히 무리가 되겠죠. 용기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코멘트 있을까요? 아, 저도 문표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모든 조직은 아끼다 똥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우리가 근육은 열심히 단련하는 걸로 근육 어떤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죠. 부혈성 조직인 연골 역시도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그 순환 활동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데 왜 굳이 막 뼈나 관절만 유난히 이렇게 약한 구조를 취급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마모되고 어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막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옹표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끼면 똥이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치매 안 걸리려고 고스톱 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먹이를 아끼나 이제 치매 오시니까 그것도 다 우리 몸은 다 뇌나 신경 조직이나 결합 조직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진짜 많은 이제 뭐 세포들도 보더라 세포 단위에서도 봐도 그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이 방금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보다는 이화작용이 이제 넘어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세포들이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밸런스인데 우리가 많이 쓰면 좋다라고 해도 결국 뇌도 많이 쓰면 결국엔 이화작용이 더 많으면 또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세포들을 다 봐도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도전을 했고 그 도전에 대해서 또 우리 몸이 얼마나 또 잘 적응해가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요소들을 항상 늘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세포 단위에서도 공부를 해봐도 또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제 아끼지 말고 써야 되고 또 뭐 학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 걱정하지 말고 정렬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 미리 아프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미 아픈 사람들 있죠.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이제 관절염입니다. 엑스레이 딱 보고 막 이래 돼 있고 아니면 막 갖다 붙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이거는 당신은 이제 예, 관절염입니다. 뭐 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뭐 뭐 퇴화가 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본 그 코리안 닥터 선생님들의 연구들을 봤을 때 그레이드 4라고 하더라도 10%에서 20%는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음,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좀 나중에 좀 아무리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포면은 본투본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10%에서 20% 정도 있으니까 그 우선은 조금 그 용어의 그런 안 좋은 용어, 엘러 플래그를 만드는 용어는 조금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 최대한 통증이 더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좋겠죠. 운동할 때 이제 통증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더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쿼드이잖아요. 그죠? 대퇴사두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처 운동을 좀 시킬 것 같아요. OKC? 음, CKC? OKC겠죠? 이제, CKC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로 하면은. 음, 나 OKC는 또 쿼드리만 또 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점 때문에 OKC, CKC
예. 그래서 저도 딱 보면 거의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뭐, OKC가 더 좋다, CKC가 더 좋다보다는. 환자한테 맞췄어. 예. 이거 저도 OA 환자분들 만나면은 이게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최우선 권고로 운동을 권고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저희는 이제 임상에 있으니까 진짜 좀 심하게 아픈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 OA CPG를 보면 일단 최우선 최우선 최고 먼저 1순위 고려는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운동 치료가 권고되긴 해요. 그래서 운동 치료나 이건 뭐 그에 다른 보수적인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OA나 연골 문제가 기계적인 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웅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리적인 어떤 옐로 플래그 같은 게 있을 때 통증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치료사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그 단어 선택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운동을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병행하면서 어떤 대사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막연히 그냥 OA 무조건 운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가장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그중에 운동 치료가 첫 번째인 거지 꼭 무조건 운동만 해야 돼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운동이 제일 먼저 권고되는 최선의 중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음. 하나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방금 용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조금 더 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 습관적인 것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요소들이고 사실 그 물리치료사가 이 병원에 있는 치료사들이 이 식단을 잡아줄 리는 거의 없잖아요. 예. 맞나요, 혹시? 저는 아니요, 그, 사실 치료사가 병원에서 OA 환자를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환자들은 이미 여기를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줘거든요, 해줘. 아, 나 OA야, 치료해줘. 인데 실제로 CPG를 보면 이 매뉴얼 테라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합의가 없어요. 그치? 가장 매뉴얼 테라피를 단독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치료사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많이 제한적이고 옹표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트레이너분들 센터에서 있는 치료사분들이 훨씬 더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기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 병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좀 해주라. 나는 뭐 안 음, 할 테니까 네가 좀 해주라. 이런 마음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 전문가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보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 아프다고 그 병원 전전하지 마시고, 예, 방금 용기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치료사들이 이거 하세요. 이게 제일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도 도수만 받지 말고,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거 뭐 병행하는 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게 하더라도 결국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주려고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무릎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제발 적극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무릎이 아프다 하시면 제발 적극적으로 근처 센터를 찾아가시던가 아니면 헬스장 또는 뭐 요새 뉴스도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예. 보면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아니죠. 것도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운동하면 어떤가요? 맞아, 혼자서 맞아. 운동하면은 유튜브 보고 겁먹고 또 오히려 또 맞아, 역효과가 맞아.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환자분들은 어머니나 음. 허피짐으로 가시면 아, 됩니다. 커피 아, 아멘. 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오송 예. 오송은 오송. 예. 로성. 네. 일단은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일단은 퇴행성 그 관절염하고 이제 연구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픽으로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무릎 인대 손상입니다. 이제 무릎 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ACL,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또 뭐 MCL, 측방인대인데, 이 두 친구가 제일 지금 문제가 많죠. 예.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게 ACL하고 MCL 같은 경우는 지 혼자서 찢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어디 뭐 부딪히고 이러는 것보다. 네. 제가 봤던 연구에서는 한 80%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인대가 이 손상되면 이제 무조건 수술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수술로 바로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접근을 좀 해보고 수술에 들어가는 게 나은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스는 언제나 레드 플래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십자인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랑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 선수도 다치고 바로 수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가이드라인 보면은 어쨌든 수술은 좀 마지막 수단이다. 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수술은 나중에 해도 뭐 무리가 없다. 그렇게 좀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드 플래그가 없다면. 실제로 그 ACL 재건술 많이 하잖아요. 네. 재건술을 해도 진짜 원래 하던 그 수준의 스포츠로 복귀하는 사람은 55%밖에 안 된대요. 음, 그리고 어떤 연구를 보면 그 ACL 재건술을 했을 때 오히려 보존적으로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 일상생활의 불편감이나 통증이 더 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음, 5년 추적 관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수술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요인들이 이제 관절염까지 이제 관절염의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어서 좀 권고를 하는 것 같긴 한데 20대에서 40대 남성들한테는 수술을 바로 권고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수술하면 무조건 한 80%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측도 약해지니까 그 80%도 더 안 되겠죠. 요즘엔 또 브레이싱 프로토콜인가 나와가지고 또 완전 파일도 또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그죠? 그 구조만 살아있으면 네네. 수술은 마지막 음. 라스트. 근데 보통 이제 그 하는 말들이 이제 인대가 끊어지면 또는 인대가 좀 찢어지면 이 불안해서 어떡하냐. 예. 불안한 그렇죠. 느낌이 남지 않냐. 또 그냥 말 자체도 사실 이 불안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알면 불안해지는 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아주 제가 이제 그 축구 선수를 봤을 때 근데 고등학생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몰랐는데 축구를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MRI를 찍어봤더니 인대 ACL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 음. 일화도 있고 네. 음. 알면 불안해지는 것 맞아요. 네.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없어요. 그 음, ATFL이랑 이제 그쪽 라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한 몇 년 전이더라? 한 2016년인가 15년인가 17년 하여튼 그 이맘때였는데 그때 제가 헬스장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그 덤벨을 깠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골절이 됐는데 그거 확인하러 갔다가 제 음, 왼쪽 발목이 끊어져 있다라는 거를 그 확인했거든요. 예, 음, 그 테스트 한다고 그 당시엔 제가 치료사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프로그래머였을 텐데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테리어 드로워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뭐 자바 그 돌리시던데 그거 하고 나서 야 이거 MRI 찍어야겠는데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완전 절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으면 그게 끊어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려 올라갔대요. 그래서 주위에 붙어버렸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브레이스를 딱 수술하셨나요? 차고 다녔어요. 아, 수술하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준영아 근데 니는 그동안 잘 살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수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러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한번 모르고 살아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제가 아는 그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이제 의사여서 형 통해서 이제 발목 그 병원에 가봤는데 제일 잘한다는 데 가봤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운동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이 되는구나
이런 약간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그 당시에 제가 한 브레이스 한 4개월에 찼는데, 그 엑스레이 찍으니까 골다공증이 왔었어요. 발목에.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니는 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골다공증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브레이스를 풀고 그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사실 지금까지도 불안함도 전혀 없고, 예.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운동 지금 벌써 10년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도 이제 아무 이상 없고, 근데 대신에 이제 안테리어 드로어나 이런 드로어 테스트 해보면 양성이 나오니까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이나 이제 동기들한테 야, 안테리어 드로우 잘 모르겠으면 내 걸로 해봐라. 이게 그 음, 느낌이다라면 또 해보거든요. 또 하면 애들이 이제 또 신기하다 하면서. 로봇으로 듣는. 네, 진짜 좋은 습니다. 네. 좋은 차. 나도 퇴근해도 돼. 퇴근해도 돼. 아, 퇴근해도 됩니다. 퇴근 안 하고 좋은 있어가지고. 사장님, 좋은 퇴근 안 사장님. 하고 있어요. 아, 사장님이 안 가셨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녕하세요. 갑시다. 네. 근데 그 ACL 재건술이 근데 무조건 막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ACL 럽처 이후에 그런 라크만 테스트 같이 그런 불안정성이 되게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되게 격렬한 스포츠를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재건술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재건술을 너무 그런 불편이나 통증이 있음에도 그냥 계속 안 하고 미루면은 그 메니스커스 손상이 5배가 높아지고 뭐 관절염도 한 그 정도 유병률이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게 최우선 권고는 아니다. 다만 뭐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처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네, 맞아요. 선수들이 난 수술 원한다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하면은 안 돼, 안 돼. 해줘야지. 아니,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고, 저는 최근에 아는 분이 그 수술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수술하면 괜찮아질 것 같냐? 그러니까, 괜찮아질 것 같대요. 그럼 해라. 대신에 그거 재활하는 거 내가 프로토콜 알려줄 테니까, 수술 잘하고, 또, 그러고 나서 온나? 그러니까, 또 수술하고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재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심리적인 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 친구도 또 일반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좀 더 괜찮겠다라고 이제 심리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술로 바로 점프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불안정성도 없고, 그것도 뭐 사는데 또 문제 없다 싶으면,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뭐 운동이나, 예, 재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면? ACL 재활이요? 네네. 예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활? 예방? 둘 다? 둘 다? 그 둘 다, 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운동 예방과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이제 근력이나 아니면 또 움직임의 다양성, 협응력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근력도 좋고 그러면은 그게 가장 부상을 예방하고 또 재활을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재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근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괜히 막 멋있는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근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 뭐냐, 인스타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되게 화려한 걸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화려한 거라서 나쁜 건 아닌데 기본을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음, 약간 카파시티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뭐든지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막 날라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동작이 되게 네네. 복잡한 것들. 누가 봐도 저렇게까지 막 화려하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굳이 막 저렇게 막 계단에서 아니 체어가 막 뛰어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스페셜한 그 부상 예방 프로그램이 더 부상을 효율적으로 뭐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전향적인 연구에서도 그렇고, 웅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게 사람들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근력이 없어. 근데 막 뛰고 있고 막 이상한 거 어, 하는데 통증이 안 줄어든다고 그래요. 통증이 계속 어, 있다. 근력이 없는데 당연히 통증이 남아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맞아. 음, 그래서 기본을 꼭 가지고 가자.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 진짜. 그러잖아요. 건축에 70% 이상 됐을 때, 80% 이상 됐을 때 근력이 그때 맞아요, 이제 맞아요. 플라이오메트리는 해야 되는데 한 50%, 40% 때부터 해버리니까 맞아. 보상적인 다 나오고 통증은 안 오고 그렇죠. 맞아. 통증이 왜 그, 안 없어지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적응을 시켜야 되고, 또 보면, 저도 이제 뭐 골프 재활 할 때도, 전 제일 중요한 게 스쿼트라고 얘기 많이 해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잘해야 되고, 런지 같은 것도 한 다리로도 또 지탱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스텝업 같은 걸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점프를 하든 부하를 더 늘리든,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소리도 있지 않았나요? 스쿼트 하다가 발굽스 하면은 ACL 찢어진다고. 응. 아, 예.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예. 나름 해부학의 근거를 하고 있어요. 해부학의 음, 근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증명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음, 아니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ACL 같은 음, 경우에 이제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크로스피터 있잖아요. 물리치료사이자 크로스피터가 하는 말이 이게 이쪽으로는 잘 버티는데 이쪽은 못 버틴다. 그래서 발구스 때문에 ACL이 찢어질 확률이 높다. 아, 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지만 예, 하지만 예. 스포츠에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어쨌든 증명이 안 된 거죠. 잘못된 그거죠. 어떻게 옐로우 플래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ACL 찢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다 이렇게 15도, 30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해. 역학 연구들을 보면 우리 왜 앉아 있을 때 막 목 각도마다 막 몇 킬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목 네네. 아프다고. 그러니까 음, 사람을 너무 로봇이나 기계로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부하에 적응하고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해박적 다양성이나 움직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뭐 발구스 되면은 뭐 내적 토크가 증가해서 뭐 인대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아예 근거 없는 얘기 아닌데 너무 그냥 사람을 무슨 로봇처럼 막 부하가 음, 있으면 무조건 손상된다 이렇게 좀 보는 좀 안타까운 시선인 거라고 생각해요. 음. 부하랑 쌤, 환경이랑 그런 어떤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딱 그것만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음, 맞아요. 사실 뭐 한 가지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질병이나 아니면 또 이런 생체 역학적으로 얘기할 때 이 함수나 이런 식으로 저 약간 그런 거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음, 해보면 잘 안 나와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안 나와지고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발목에 이런 이제 플랫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위에가 다 틀어진다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 각도가 살짝 틀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진짜 이 공학적으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 꺾이려고 할 때 조인트가 있고, 꺾이려고 할 때 조인트가 있고, 그것도 그 조인트 가기 전에 또 벌써 많은 근육들이나 이 살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보완해 주시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냥 그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틀어지는 패턴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그런 환경이나 그 사람의 그런 살아온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ACL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좀 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이쪽만 좀 들고 오긴 했거든요. ACL 뭐 재활하면은 뭐 중요한 게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쿼드리셉스, 햄스트링, 네. 앵커. 그러면 일단은 그 A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력을 먼저 키우고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잡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초적인 걸 좀 잡았다 한다면 이제 다시 스포츠 하는 거는 이제 네. 문제가 없을까요? 뭐 근력이 돌아오면 이제 또 단계별로 또 운동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
애질리티 그 운동도 해야 되고 음, 또 반응성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최대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스포츠 선수라면 음, 일반인이면은 근력만 딱 좋아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만약에 축구 선수나 뭐 이런 막 그런 뛰어다니는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해야 그나마 좀 부상 재발률이 조금은 줄어든다 이런 연구들은 있거든요. 음, 들이 이제 건축에 비해서 이제 한 80%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그 노메이티브 데이터 있잖아요. 같은 포지션의 그런 그 수치, 같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왜냐면은 수술을 하고 안 쓰면은 건축도 또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음, 노메이티브 데이터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리액티브 스트렝스나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최대 근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네, 속도값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힘든 것 음, 같아요. 다 하기는. 근데 운동은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수치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운동은 또 이제 그런 운동들을 좀 섞으면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스포츠 선수가 재미도 아니고 있고요. 재미가 예, 있어서 일반 예, 사람들도 예. 훨씬 좋아하는 것 아, 같아요. 재활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저 똑같은 것만 하면 예, 재미없죠. 저라도 똑같은 것만 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또 신나는 거 해야지.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요. 숙제는 이렇게 신나게 운동할 수 있게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L 아, ACL 손상 되면은 오송으로 가야겠네요. 우성 뽑히죠. 오송으로 오송. 우성령으로 아, 우성.